3광선 통달하기. 삼광선의 색상 핑크. 해당 차크라 가슴 차크라. 삼광선의 엘로힘 헤로스와 아모라. 삼광선의 대천사 차무엘과 체리티. 삼광선의 초한 베네치아의 폴. 삼광선의 디크리 3.01 엘로힘 헤로스와 아모라 디크리, 3.02 대천사 차무엘 디크리, 3.03 베네치아의 폴 디크리. 삼광선의 순수한 특성. 전통적으로 삼광선은 사랑과 연민과 자비를 나타내고 아름다움과 사심 없는 마음에 대한 공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견지에서 보면 삼광선은 균형의 자리입니다. 사랑은 생명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힘이며 창조의 두 기본적 힘인 확장하는 힘과 수축하는 힘을 균형 잡는 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힘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둘 중 하나는 극단으로 가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불균형한 상태에서 창조되는 모든 것은 지나치게 확장되어 산산조각이 나거나 아니면 충분히 확장되지 못해 결실을 보지 못하고 결국 수축을 통해 자멸하게 됩니다. 삼광선의 순수한 특성들은 여러분에게 무조건성, 즉 이원적인 마음이 만든 양극단 너머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자세한 설명이 없더라도 여러분은 어떤 것이 이원적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슴속에서 신과 실제의 조건 없는 본질을 경험하고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조건적인 것은 옳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삼광선의 특성들은 모든 생명이 하나라는 내면의 깊은 느낌으로 이어지고 이것을 통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옳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마음으로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도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삼광선을 통해서입니다. 또 삼광선의 특성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이기적인 욕구로 추진되는지를 감지할 수 있으며 이것은 여러분에게 스스로를 균형 잡을 수 있는 힘을 부여합니다. 삼광선의 왜곡. 삼광선의 주된 왜곡은 균형의 결핍이지만 이것은 다양하고 미묘한 방식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방식은 많은 사람이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타인을 통제하고 소유하려는 시도입니다. 이것이 극단적인 형태를 띠면 통제당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파괴하고 싶어하는 욕망과 증오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이 사랑에 빠진 후에 자신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소유욕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왜곡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찬미하는 훌륭한 대의명분이 있으므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죽이는 행위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왜곡된 형태의 사랑이 인류 역사에서 일부 최악의 잔혹 행위들을 초래했습니다. 광신으로 인해 인생관의 균형을 잃은 사람들보다 더 설득하기 힘든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신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려면 다른 사람들을 죽여야 한다고 믿게 만듭니다. 베네치아의 폴은 누구인가? 베네치아의 폴은 그의 마지막 6화에서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인 파울로 베로네세였으며 화가로서의 삶을 대부분 베네치아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동시대의 화가들보다 훨씬 밝고 투명한 색채의 그림으로 특히 유명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자신의 이전 생애들에서 조율했었던 에테르층의 고귀한 형상과 빛처럼 영롱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금처럼 그 당시에도 하나의 동기로 움직였는데 바로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과 아름다움이야말로 인간을 최상의 잠재력으로 향하도록 변화시키는 열쇠라는 깊은 믿음이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명성에 집착한 괴팍하고 자기중심적인 예술가의 이미지가 떠오를지 모르겠지만 베네치아의 폴은
그런 틀에 들어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현존 안에서 여러분은 에고를 완전히 넘어선 상태가 어떤지를 알게 되고 모든 인류를 높이려는 그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에게서 몽상가나 시인, 철학자를 훨씬 뛰어넘는 매우 실제적인 접근 방식을 감지할 것입니다. 베네치아의 폴은 어떤 의미에서 이상주의자였지만 아름다움을 향한 사랑이 진실로 자기 변형을 이룰 수 있는 길임을 그 자신의 성장과 상승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전 존재가 이런 사랑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의 현존에 조율한다면 더 높은 아름다움에 대한 그의 비전을 받게 되며 단지 그 비전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의식은 변형될 것입니다. 베네치아의 폴은 가르치기 위해 주로 말을 사용하는 스승이 아닙니다. 그는 수용적인 학생들의 마음에 직접 전달하기 위해 그가 터득한 이미지를 통해 가르칩니다. 그의 은거처에는 360도의 거대한 화면을 갖춘 방들이 있어서 수용적이지 못한 학생들은 폴과 직접 조율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을 변형시킬 때까지 변혁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이미지들을 그곳에서 시청합니다. 새로운 학생들은 종종 많은 질문을 하곤 하는데 그에 대한 폴의 전형적인 반응은 이렇습니다. 일단 몇 가지 그림들부터 봅시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의 질문들이 그래도 남아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그런 다음 그는 각각의 학생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이미지들을 보여주는데 시연이 끝날 때쯤이면 그 질문들은 갑자기 무의미해지거나 그냥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에테르 은 거처에서의 베네치아의 폴은 에테르처럼 투명한 모습이어서 여전히 인간이 만든 추악한 창조물에 조율된 마음을 가진 학생들은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듯한 그의 에테르 형상을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베네치아의 폴은 시야에서 계속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해서 시선을 고정할 수 없는 유령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조율 능력을 높이고 더 이상 추함이 아니라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선명하게 베네치아의 폴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은 폴의 가슴 차크라에서 루비 불꽃의 반짝임으로 둘러싸인 핑크빛 사랑이 발산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 루비 불꽃은 베네치아의 폴을 완전히 사랑스럽고 온화하게 보이게 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확고하게 보이도록 합니다. 만일 그에게 추한 형태들을 투사한다 해도 그것들은 그의 오라장 중심에 닿기도 전에 소멸할 것입니다. 그의 신성한 아름다움과의 하나됨은 매우 견고하여 어떤 추함도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기에 결코 그를 추악한 것에 반응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베네치아의 폴의 가장 위대한 능력은 사람들의 비전을 더 높은 비전으로 높이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연 안에서, 다음은 에테르층에서, 그 다음에는 폴에게서도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최종 목표는 학생들이 자기 내면에서 그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하는 일입니다. 폴은 여러분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결코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면에 있는 신의 창조물의 아름다움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때까지 그는 계속 여러분을 향해 무결한 비전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폴은 약간 장난기, 어린 미소와 함께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변형시키는 눈길로 바라보면서 다음 초안에게 여러분을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아름다움에 조율되었다면 어떻게 룩소르의 광휘에 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